15 집합과 명제 대단원 안에서 있는 명제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198쪽부터 20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요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나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헷갈리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었어요. 그 중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은 명제였었죠. 자, 명제라는 것을 시작으로 명제랑 헷갈리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그렇죠. 조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들을 모아놓은 그 원소들을 만들어 놓은 집합을 뭐라고 했었어요? 진리집합이라고 했었죠. 진리집합 두 번째 칸에 쓰시면 돼요. 정확한 뜻으로는요.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 볼 건데요. 조건을 보통 소문자 P, Q로 썼었고 이것을 P이면 Q이다라고 읽었어요. 조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명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얘기했었었죠. 그 각각의 진리집합을 보통 대문자 P, Q라고 썼었고 이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에 P면 Q이다가 항상 참이었다는 거. 자, P가 Q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P 중에서 Q 안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이 있다는 건데 그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었죠? 발예가 있었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발예가 존재하면 P면 Q이다는 거짓이다라고 했었죠. 거짓. 자, 명제 사이에 관계하면서 두 가지 용어가 또 추가되었죠. 역과 대우. 자, P이면 Q이다가 기본 명제였을 때 역이라는 건 역발상의 역, 그쵸, 뒤집는 거, 즉 Q이면 P이다로 갔다는 게 역이었어요. 그러면 대우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했었죠. 완전 반대편 대칭에 있는 친구지만 방향 순서도 바꾸고 다시 한번 낫도 붙이게 되면 절친이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 왜 절친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둘은 참거짓이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대우 보시면은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로 할 수 있었고요. 그 각각의 대우를 다시 한번 구해보거나 그것의 역을 구해보면 요 칸도 완성을 할 수 있었어요. 됐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기호는 뭐지? P이면 Q이다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쵸?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참이면 확실히 두 줄을 그어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충분 조건. 그쵸? 충분 조건이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필요 조건. 자, 진리집합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P, Q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가 그쵸?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더 작게 보이는 이 집합 P를 조건으로 하는 이게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까지 강조했었어요. 자, 이 기호는 뭐였죠? P면 Q이다도 참인 거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그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는데요. 절대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강력해집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 절대 부등식이라고 더 강력한 이름을 붙여준다는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절대 부등식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게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그 절대 부등식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갈게요. 다음 중에서 명제를 모두 찾으시오. 명확하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봐야겠죠?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모두 크기 모두 같다. 당연히 명제,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2번 x는 3이면 자, 조건과 조건이 이어서 만들어진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되겠네요. x는 3이면 2x는 6이다. 참인가요? 네, 참. 이게 확실해지면서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참인 명제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3번 100은 큰 수이다.
큰 수는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요런 게 붙여서 명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조건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붙으면서 얘가 되는지 볼까요? 자, 얘는 이미 조건이 아니었구나. 왜요? 양변에 x를 지우면 2는 3이다가 되는 항상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요. 얘들아, 거짓인 명제도 명제인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거짓인 명제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2번 두 조건 P, Q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Q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얘들아,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이라면 진리집합 P, Q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P가 Q보다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죠. 자, 여기에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크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한번 수직선을 그려서 둘을 파악해 볼 거예요. 진리집합을. 양쪽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4 이렇게 그렸고요. 먼저 Q부터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부분 이게 바로 Q구나. Q 진리집합인데요. 이 Q의 진리집합 안에 P가 쏙 포함되어야 돼. 그렇다면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쭉 가다가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요? 그쵸. 4에서 멈춰야 될 텐데 그렇다면 A는 4와 같아질 수 있습니까? A가 4라면 만족하네요. 그래서 A는 4까지 되니까 4 등호 포함하면서 원래 주어진 조건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네, 3번 넘어갈게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역, 대우 말하는데 가정과 결론을 반드시 잘 나눠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면에서 그러면 역 땡땡 하고 써볼게요. 어떻게 듣지? P이면 Q이다였는데 Q 먼저. 그치? Q이면 P이다. 적어보시면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대우 가볼게요.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했잖아요. 그럼 AC는 BC가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대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에 2번 갈게요. 자, 뭐뭐이고 뭐뭐이면 어디에서 가정과 결론을 끊어야 할까요? 그쵸.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P, 얘가 Q가 되겠죠. 0 먼저 가보겠습니다. 순서만 뒤집으면 되니까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대우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요거의 부정을 해야 하는데 not Q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부등호 방향 바뀌고 등호는 들어가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이면 자 여기 부정해 볼게요. 부정할 수 있는 부분 다 찾을 거거든. 일단 여기 부등호 방향 바뀌고 등호까지. 자, 그 다음에 어디요? 그치. 여기도 부등호 방향 바뀌고 등호까지. 빠진 데가 있나요? 빼놓지 말고 이고까지 바꿔줘야겠죠. 이고는 뭐로? 또는으로. 그렇지. 그러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또는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대우가 되겠죠. 되셨죠? 자, 4번 갑니다. 네모 안에 충분, 필요 충분 중에서 알맞은 말을 써놓으라고 했어요. 단 X, Y, Z가 실수라는 것을 가정해 놓았고요. 조건으로 제시해 놓았고요. X는 1은 x 곱하기 x-1이 0이 되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자, 진리집합 한번 가볼까요? 일단 자, 이렇게 나눠지겠네. 자, P, Q 조건이라고 할 때 P 진리집합에는 x 뭐 들어갈 수 있어요? 1. 자, Q의 진리집합에는 x 뭐 들어갈 수 있어? 0과 1. P가 Q보다 더 쪼그라든 조그만 집합이네. 이럴 땐 어떤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또 2번 가봅니다. XZ는 YZ. 요 조건은 X는 Y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끊을게요.
끊었을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xz는 yz다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쵸? x는 y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조건이 또 있거든요. 뭐? 그쵸. 또는 z가 0이기만 하면 xy 값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요 뒤에 있는 x는 y는 이 두 조건 중에 일부네. 그쵸? 그쵸? 어떤 게 더 쪼그라들어 있어? 요거. 그러면 얘는 얘이기 위한 어떤 조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은 x는 0이고 y는 0이기 위한 뭐뭐 조건이다. 봅시다. 자, x제곱은 y제곱이 0.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부등식 배울 때 이거 진짜 강조해서 계속 말했었는데 어떻게? 그렇지. x도 y도 0이랑 같았어야 됐었어요. 그쵸? 자, 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0이고 y는 2고니까요. x도 0인 동시에 y도 0인 조건과 아주 같아요. 아예 똑같네. 이럴 땐 어떤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4번 됐고요. 자, 5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자, 루트 a랑 루트 b가 더해진 게 루트 a 플러스 b보다 커진다 이거였죠.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요. 증명 봤더니요. 당연해요.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은 루트 2인데 얘는 루트 1 더하기 1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또 보여줄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16은요. 루트 4 더하기 16보다 아마 클 거예요. 왜냐면 2 더하기 4는 루트 20보다 아마 클 거니까요. 얘는 루트 36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예시로 보여주면 안 된다. 땡. 자, 이렇게 예시로 증명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했었나요? 예전에 문자를 쭉 열고 하고 자연스러운 단계로서 해야 되는데 요거를 활용해 볼게요. 자, 절대부등식 단어 한번 돌아가 볼게. 예전에 요거 반드시 모두 다 3, 4, 12 하듯이 구구단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있는 이 증명이랑 가까운 걸 봤더니 어떤 게 어떤 거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 봐. 그래서 바로 여기에 걸리네요. 레이더망에. 요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A가 B보다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그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랬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시도. 어떤 걸 이용해서 x가 y보다 크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x 빼기 y를 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증명 루트 a 플러스 루트 b에서 루트 a 플러스 b를 빼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을 언젠가 보여줄 거야. 하고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루트의 제약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든 변형을 하거나 뭐 이 제곱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뭐 제곱 플러스 제곱을 만들거나. 자, 실패. 그렇다면 또 다른 걸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부터 봤더니만 비슷한 조건 있는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게 딱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이랑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있대요. 이거다. 자, 제곱은요, 루트도 없앨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툴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할 건데요. 자, 방금 전에 얘기를 위에다가 적어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면 x가 y보다 크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 요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본격적으로 증명 시작해 볼게요. 자, 증명. 자, 제곱한 것을 뺀다고 했었죠. 즉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제곱한 데에서 루트 a 플러스 b를 통째로 제곱한 걸 뺀다고요. 자, 빼볼게요. 전개합니다. 루트 a의 제곱, 루트 a의 제곱은 바깥으로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양수 이미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 그대로 나누고 그리고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인데요. 루트 b의 제곱도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b가 양수기 때문에 b로 딱 나왔어요. 빼기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얘는 a 플러스 b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분배까지 해줘서 다시 적어보면 a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바로 지웁시다. a랑 마이너스 a, b랑 마이너스 b를 지웠어요. 즉, 자, 얘는 2 루트 a, b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a, b 당연히 양수고, 루트 양수고, 이 양수고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게 될 거예요. 즉,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뭐 할 수 있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뺐는데 0보다 크대. 즉,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은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 지을게요. 자, 이제 요거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x 역할을 얘가, y 역할을 얘가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건을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0보다 크고 루트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므로 어떻게 해준다? 그치? 요거를 봤더니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와 b보다 커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게 증명. 표준 문제 갈게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먼저 말해볼까요? 부정은 뭐뭐이다를 아니다라고 해주는 거였죠. 부정.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가 아니다. 이다가 부정이니까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 중에서 마름모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정사각형은 마름모거든요. 자, 원래 명제가 참이었어요. 그거 부정했을 때 그치,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은 거짓이다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모든 실수에 대해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부정을 해야 될 거 어디 있는지 볼까요? 그치, 부등호 방향이랑 등호 포함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디? 그치, 모든은 뭘로? 그쵸, 어떤으로? 부정 땡땡.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참일까 거짓일까? 자,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라도. 즉 얘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게 되거든요. 있나요? 있죠. 뭐요? x는 0.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3번. 얘도 부정하면 어디 바꿔야 돼요? 어떤이랑 아니다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정 땡땡. 모든 소수는 홀수가 맞다. 홀수이다라고 할게요. 홀수이다. 얘들아, 모든 소수는 홀수인가요? 아니죠. 어떤 것 때문에? 이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제는 참이었어? 맞네요. 2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수 하나 있었네요. 자, 넘어가요. 7번. 두 조건 P, 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에 역이 참이 되도록 실수 A의 값을 범위를 정하래요. 그러면 역 한번 볼까요? 역 한번 적어볼게. 여기에서 역은 Q이면 P이다 이잖아요. 즉 X-2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x 지금 이거 q잖아요. q 땡땡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을 풀어볼게. 이거는 x-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자,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준다 했어?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 지금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부등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정리할게요. x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q의 조건이구나. 그럼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지 보이시겠죠? 부등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부등식이 아니라 수직선으로 q 먼저 표현해 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게 q의 진리집합입니다. q. 자, P 표현할게요. P 땡땡. P는 절대값 x-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얘 절대값 풀어주면 x-a가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 그렇다면 x를 중심으로 표해야 된다 보면 x 플러스 5 그리고 x 플러스 아니 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진리집합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겠구나.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Q가 P의 진리집합이 되어야 되면은 지금 P는 Q를 쏙 포함하는 이런 식의 진리집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볼게. 지금 얘는 이 부분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5고요. 여기는 A 플러스 5가 되겠죠? 어쨌든 A 마이너스 5는 참이면 임으로 자, A-5는 1보다 일단 작아야겠네. 자, 등호 조건 마지막 해볼게요. A-5가 1이 된다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고 그리고 A 플러스 5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5는 지금 일단 3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근데 3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5는 3보다 진짜 미안해. 이 뭐야? 3보다 커야 되지만 같을 때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조건 풀어보면 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이면서도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런 거 풀 수 있겠죠? 네, 8번 넘어갈게요. 자, 8번 세 조건 P, Q, R에 대하여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칠판에서 이거 연습해봤었죠. 그치? 자, 각 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봤었는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리고 R이면 not Q가 참이래요. 여기서 각각에서 이제 참인 명제들을 하나씩 이끌어 보겠습니다. P면 Q이다에서 대우 명제가 참인 거 기억하시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나올 거예요. 자, 혹시 요 중에 있나요? 없네요. 그 다음, 자, 여기서 대우 명제 뭐이면 뭐이다? Q이면 not R이다가 나올 거예요. 있나요 혹시? 오케이. 여기서 니은이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땡땡 논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참인 명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뭐였죠? 그치, 3단 논법 기억나시나요? 3단 논법.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도 참이다. 고흐는 화가이다. 화가는 예술가이다. 고흐는 예술가이다. 이게 3단 논법이었어요. 그쵸? 어쨌든 자, 봅시다. P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 볼까요? P면 Q이고 Q이면 not R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쵸. P이면 not R이다까지 3단 논법에 왜 갈 수 있나요? 있나요? 오케이. 기억 맞네요. 그 다음 또 3단 논법으로 갈 수 있는데 볼까요?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래요. 그렇다면 R이면 not P이다까지 갈 수 있겠네요. R이면 not P이다. 자, 얘는 얘의 대우이기도 하네요. 자, 총 요렇게까지밖에 안 나와요. R이면 not P이다 있나요? not P, R이면 not P이다는 없고 P이면 not R이다도 없네. 자, 얘네는요. 지금 R이면 not P이다의 역은 모두 무조건 참일 수가 없어. 얘도 얘의 역인데 역은 얘가 아니구나. 뭐 not R이면 Q이다. 얘의 역이네요. 얘의 역도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식으로 잘 정리해서 풀어도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고. 지금 여기서 뭐로 풀어라 라는 말이 없으니까 쌤은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집합 U 그릴 거고요. 클래식한 그림인 A와 B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교집합도 있고 합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네요. 자, A 합집합 B랑 교집합. 지금 얘는 어딘가 봐봐.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요. 자, 얘를 살짝 귀엽게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C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이구나. 그러면 어디? 그치. 교집합 아닌 부분 요만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 부분.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이 둘의 교집합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겠어요? 그쵸? 자, 이 부분 마치 나비의 날개 부분만 이렇게 있는 데처럼 그쵸?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B-A랑 같아진대. 자, B-A라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네요. 그치? 어머,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치? A 빼기 B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합니다. 아,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애줘요. 그렇다면 A는 어느 부분만 어디겠어? 그치? A랑 B랑 겹치는 이 부분만이 A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고서 필충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B는 A의 부분집합 땡.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땡. A 합집합 B는 전체집합 노. B는 U 땡. 자,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표현을 했다라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직관에 따라서 한 거라서 식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는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교집합에다가요. 자, 뭐의 여집합 뺄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A 교집합 B.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다시 집중해서 봤더니 이 교집합 여집합 얘는 339 하듯이 바로 떠오르라 했던 거. 그치? 차집합 떠오르라고 했었죠.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그쵸? 나방 모양의 드모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B 빼기 A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B 빼기 A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방금 전에 나방이라 했던 부분이랑 같다는 것은 지금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고 즉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필충 조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연결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1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세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 또는 X는 7보다 크다 이고요. Q라는 것은 X는 A보다 크다. R이라는 것은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이때 P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것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를 이제 진리집합 R과 P로 표현한다면 저 R은 P의 부분집합이겠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적어본다면은 풀이 그냥 시작해 볼까요? 풀이 R은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다시 한번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므로 자, 이제 이 수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P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P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 이거나 아니면 7보다 큰 부분. 자, 이렇게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QR 한번 보시면요. 이제 R부터 한번 볼게요. R은 지금 R의 진리집합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R의 진리집합은 X바 X가 B보다 크다입니다. 그쵸? 그러면 B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X가 B보다 크려면 한 이 정도 된다면은요. 이 부분이 P에 쏙 포함되지 않네요. 그쵸? 7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R은 7보다 커야 되는구나. 근데 이때 7 포함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R은 P이므로 B가 일단 7보다는 커야 되는데 등호 들어가도 되네요. 이렇게. 이고 그 다음 이제 Q 한번 진리집합 써볼게요. Q 진리집합은 X바 X가 A보다 크다라는 건데요. Q는 P가 Q의 부분집합, 즉 Q라는 것은 자, P를 모두 포함해야 해요. 그쵸?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겠구나. 그런데 마이너스 1 포함할 수 있나요? 이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도 되죠. 이렇게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B 빼기 A의 최소 값은 B가 최소, A가 최대일 때이므로 자, B가 최소일 땐 뭐예요? 7. A가 최대일 땐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그래서 8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11번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지금 이거는요. 코시-수바르츠 부등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요거에 간단하게 증명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니다. 어쨌든 어떤 게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예전에 증명하기 위한 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는 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쵸,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x, 이거는 문자를 m보다 n이 크다는 것은 m 빼기 n이 0보다 크다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에는 그대로 이거 사용하면 풀리는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해볼게요. 전개해야겠죠. 자,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빼기 얘는 완전제곱씩 풀어줘야겠죠.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여러분 분배 법칙 다 쏙쏙쏙 들어가서 마이너스 들어갔다 생각하고 나서 보시면 똑같은 거 a제곱 x제곱 둘이 없어지고 b제곱 y제곱 둘이 없어지고 그럼 남아있는 것들 보면 요거 적어줄게요. 는 a제곱 y제곱 자 순서만 좀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였는지 볼게요. 자,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둘을 뺐어. 그러면 어쨌든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쵸? 아까 전에 요거 등호 포함시켜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여줘야 돼.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거의 제곱으로 해주거나 어떤 거에 제곱 플러스 어떤 거에 제곱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제곱 플러스 1을 해주거나 뭐 상수를 해주거나 자 이런 식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거에 제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있나요? 그쵸.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네요. 그죠?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므로 결론 어떻게 내야 된다? 필충 조건이니까 반대로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빠뜨린 거 있거든요. 뭘까? 그쵸. 등호가 있는 절대 부등식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즉 이게 언제 0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언제 ay는 ay-bx가 0이 될 때 단 등호는 ay-bx가 0이니까 즉 ay와 bx가 같아질 때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대 성립.
12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조건 한번 봤더니요. 자, 얘는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어떤 이네요. x 플러스 a-1이 0보다 작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있을 때 얘는요. 진리집합 p. 자, 여기서 진리집합이 만들어지겠죠. 진리집합 p는 뭐이면 참이 되나요?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될 거예요. 자, 나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x가 0보다 작대요. 근데 모든이라고 나와 있어. 이때 x-2 곱하기 x-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요.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이 q라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U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여기서 전체 집합 U는 뭐가 될까? X바 X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가봅니다. 가부터 해볼게요. 가. 자, x가 0보다 큰 거고요. 또 조건이 x 플러스 a-1이 0보다 작은 거네요. 자, x 플러스 a-1을 x 중심으로 부등호 바꿔보면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x는 0보다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대요. 자, 어떤 거 공집합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겹치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곳이 0보다는 커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가 참이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져야 된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항상 판단해 줘야 돼요. 자, 만약에 0이라면 안 되죠. 그쵸?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등호는 포함하지 않고 즉 A는 1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놨고 이제 나 가볼게요. 자, 나는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2 곱하기 x-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게 큰지, 즉 지금 여기에서 2랑 a 플러스 2가 수직선의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2가 a 플러스 2보다 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등을 붙일게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2가 2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깔리지 않게 일관성 있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수직선 전에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큰 거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해봤을 때 일단 x는 0보다 작은 범위 중에서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 또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그런데요. 지금 전체 집합이 이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0보다 작은 x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하므로 a 플러스 2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0보다는 큰 쪽. 그치. 이렇게 되어야지만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나가 참이려면 a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a 플러스 2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엔 될 수 있네요. 그쵸?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경우에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이 경우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x가 a 플러스 2보다 큰 거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0보다 작은 이 전체 집합이 되겠고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자 위에 거는요. a 플러스 2가 어떤 값을 갖든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성립.
자, 따라서 지금 나를 조건에 만족시키려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지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 나 모두 성립하려면 자, 가, 나, 가 모두 참이려면 명제 가나가 모두 참이려면 아까 전에 모았던 그 두 조건 합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되어야겠네요. 쉽지 않구만요. 13번 두 조건 P, Q가 있는데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거를 보시면은요. 그러면 Q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 Q는 P이기 위한 뭐라고? 그쵸?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호로 쓰시면은 Q이면 P다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봤더니 PQ의 조건을 한번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거는요. 우리가 푸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린 등호에 익숙하지. 그것도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Q이면 P다가 참이래요. 여기서 또 참인 명제를 하나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뭘까? 그쵸. 대우명제. 대우명제는 뭘로 살 수 있어요?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인 명제이다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not P이면 뭐예요? not P의 조건은 X는 2. not Q이다의 조건은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이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훨씬 쉬워져요. 훨씬. 자,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한번 보시면은요. P의 여집합은 X바, X는 2. 그냥 원소날법으로 하면 되겠다. P의 여집합에는 X 원소 2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Q의 여집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 모르는 상태구만요. 근데 not P이면 not Q이다가 지금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쵸? 자, 2가 무조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임으로 2 넣어보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에 대입해보면 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즉 2a는 마이너스 10이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14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고요. 이때 2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줬대요. 방법을 다 알려줬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서 올바른 답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락부터 보니까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클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보다 크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등호는 요거는요. 지금 정정 좀 해주세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됐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절대부등식 중에 어떤 거? 그치, 산술기와 관련된 산술기와 평균과 관련된 부등식이었었죠. 이게 절대부등식이었었는데요. 이게 산술평균, 이게 기하평균이었었어요. 근데 항상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됐었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했었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했었죠. 네. 근데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따라서 2x 플러스 3y 자, 2x 플러스 3y가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했고요.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도요. 이 산술기하 평균 그대로 이용해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때 야무지게 등호는 2x는 3y랑 같을 때 얘도 등호는 x분의 2는 y분의 3일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각각을 이제 한 다음에 합쳤어요. 2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그쵸? 자, 요 두 개를 곱했더니 그때 2x 플러스 3y의 최소값, 그쵸? 최소값 곱하기 요거일 때의 최소값 루트 x분의 2 루트 6, 그쵸? 최소값을 갖는 식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마침 약분이 돼서 24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얘들아?
지금 이거 여기 걸리죠, 그치?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 24. 각각은요, 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의 조건이 달라요. 다른데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합쳐서 쓴다고 절대부등식이 될 것인가?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 많이 양보했다 쳐서 이거가 24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최소값 24일 때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최소값 24를 같을 때 등호는 2x는 3y 그리고 와 x분의 2는 y분의 3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2x는 3y에서 식을 x는 2분의 3y로 고쳐볼까요? x는 2분의 3y로 고쳐보면은 2분의 역수가 되는구나. 지금 조건이 0보다 xy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얘는 2y는 3x를 이렇게 고쳐놓고 할게요.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y는 3 곱하기 2분의 3y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양변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즉 얘는 2y는 2분의 9y, 즉 2-2분의 9y 왼쪽으로 옮기면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5y는 0이 되겠고, 이때는 y는 0일 때만 되겠네요. y는 0. 근데 조건에서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잖아요. 이므로 동시에 2x는 3y랑 x분의 2는 y분의 3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없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답을 찾아볼 건데요.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즉 올바른 답은 2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이 동시에 해줘야 돼요. 네,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첫 번째 4 그리고 y분의 6x 그럼 이렇게 되면은 x분의 6y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9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y분의 6x 플러스 x분의 6y 이거는 13 이렇게 되겠고, 자 얘야말로 이제 y분의 6x도 0보다 크고 x분의 6y도 0보다 크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아져요. 2 곱하기 루트 y분의 6x 곱하기 x분의 6y 약분 되겠죠? 플러스 13. 즉 얘는 2 곱하기 6 12 플러스 13 25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y분의 x는 x분의 y일 때 성립. 이때 성립하겠네요. 즉 양수기 때문에 x제곱은 y제곱일 때잖아요. 그리고 x는 y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따라서 2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은 25 이렇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